네, 2부가 시작되었습니다. 2부에서는 저희 멘토를 모셨는데 이번 멘토는 진짜 초특급. 저번에도 초특급이었는데 이번에는 초특급? 아니요, 초특급. 초특급. 네, 뭔 차이가 있나요? 그렇죠. 더 스페셜하다라는 건데 네, 이번에 초특급 특급 멘토는 서울대 지리교육과를 이제 재학 중이신 추준호 씨입니다. 네, 박수 한번 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짜 오늘 의상이 약간은 동남아 스타일이세요, 그죠? 네, 제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산 겁니다. 이게. 아, 그래요? 네. 진짜 코알라? 쿠알라룸푸르. 아, 코알라. 네. 지리 교사로서 제가 이럴 때마다 항상 네. 좀 많이 좀 고쳐드려야겠다라는 사명감이 있어요. 따끔하게. 네, 감사. 처음부터 네. 이렇게 지적, 감정. 네. 하고 오늘 마침 또 비가 왔어요. 네. 그렇죠. 뭐 여름이라서 맞습니다. 비가 자주 오긴 하는데 약간 동남아와 이 비 정말로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예. 아무래도 오늘 좀 방송이 유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장마와 방송의 연결점을 잘 모르겠지만 아니 좋아요. 유익할 왜냐하면은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약간 이 실내가 되게 아늑해져요. 네. 네, 저희 이제 미스터 추의 이야기를 좀 네. 들어볼까요? 저는 약간은 추준호 씨 딱 처음에 이름 듣고 딱 생각이 든 게 추성훈 씨랑 아시는 분이구나. 네. 약간 친척이라든지 뭐 친인척? 뭐 이런 저희 관계 작은 아버지요? 작은 아버지세요? 예. 음. 우리 성훈 작은 아버지. 그래서 이번에 추준호 씨의 이제 졸업 후 장래희망이 KFC. 네. KFC가 아니죠. KFC에서 저는 치킨을 많이 아니, 먹고 싶습니다. 예. 아니 한국에서 하면 KFC 아닐까요?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도대체 어디까지 이게 갈지. 네, KFC에서 격투기를 하시는 네. 장래희망이 네, 농담이었습니다. 네. 추성훈 씨, 그러니까 격투 선수죠. 전혀 관계 없이 네. 관계가 없죠. 관계 없습니다. 네, 그냥 성만 같은 걸로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혹시 추사랑이랑도 관계는 없나요? 제 사촌 동생이죠. 관계가 없다는 여기까지. 관계 없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네. 저희 추준호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 저희 작가를 통해서 이 사전 인터뷰가 됐는데 굉장해요. 이분은 정말로 굉장하신 게 일단 기본적으로 서울대를 갔는데 그 전해에 검정고시를 낙방하신 분입니다. 서울대를 그렇죠. 진학했는데 검정고시는 이전에 낙방을 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검정고시가 사실상 난이도가 고1 수준을 음. 이제 어느 정도 이해했다 정도면은 이제 그쵸. 패스를 할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낙방하고 1년 동안 또 준비를 해서 서울대를 갔다라고 하면은 네. 사실상 굉장히 네. 독특한 것 같아요. 되게 드라마틱한 인생이셨던 그렇죠. 것 같아요. 일단은 이 팩트에 대해서는 맞는지 한번 점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맞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가 검정고시를 보게 된 경위가 네. 이제 때는 2006년이에요. 10년 전. 10년 10년 전으로 거슬러 돌아 이제 그렇죠. 올라가는 거죠. 그때 제가 한데 조금 나이가 여기서 또 나이가 네. 그러면 한 2013년 정도로 할까요? 정정은 예, 어쨌든 사실이 이제 2006년에 그쵸. 제가 고등학교를 자퇴했습니다. 그래서 네. 올해 안 그래도 이제 제 자퇴 10주년 행사가 이제 11월에 열려요. 11월에요? 네. 11월에 자퇴를 하신 거예요? 11월에 자퇴했습니다. 고2를 거의 하고 이제 11월에 자퇴를 한 거죠. 근데 그때 자퇴를 하게 된 게 저는 서울대에 너무 가고 싶었는데 당시에만 해도 그 내신 성적이 안 좋은 사람의 경우 서울대를 갈 길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자퇴를 하고라도 서울대를 가야겠다고 일단 학교를 자퇴하게 됐습니다. 네, 당시에 그리고 정시도 내신 성적이 50%를 차지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뭐 내신을 수시든 정시든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때. 그렇죠. 예. 근데 약간 이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좀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정말 서울대 진학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으셨나 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저기 어릴 때부터 그냥 서울대를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되게 막연하게. 뭔가 어떤 그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냥 막연하게 난 서울대를 가고 싶다. 혹시 그래서? 사시는 곳이 관악구 쪽인가요? 아니요, 전혀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네, 사는 곳은 분당인데요. 사는 곳하고도 좀 관련이 있나 봐요. 그렇죠. 관악구에 살면 아무래도 서울대생 딱 봤는데 네. 이마에 서울대 딱 받고 다니고 얼마나 멋있어요. 이말년이에요. 명- 내가 서울대를 붙이게. 명찰 같은 거 네. 알고 다닐 수도 있고.
명찰을 달고 다니는 학생은 아직까지 제가 보진 못했지만 네, 혹시 보셨다면 네. 그럴 수도 제보 있겠네요.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예, 그냥 어릴 때부터 서울대를 가고 싶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막상 제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을 지내면서 제가 그냥 워낙에 성격이 활발하고 하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뭐 노는 것도 좋아하고 뭐 이런저런 학교 학생회 활동이나 뭐 동아리나 뭐 어디 대회 나가고 이런 거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한마디로 선생님들이 딱 그랬어요, 저한테. 야, 준호야, 너는 진짜 공부 빼고 다 열심히 한다. 그 정도로 제가 공부 빼고 다 열심히 살다 보니까 성적이 내려간 거죠. 그래서 도저히 서울대를 못 가겠다 해서 그렇죠. 나왔습니다. 네, 약간 어느 정도 딱 시기만 딱 봐도 이제 네. 알게 되는 거죠. 아, 네. 이 상태로는 못 가겠다. 네, 그렇죠. 사실상 이야기만 들어보면은 준호 씨가 지금 수험생이라면 참 유리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비교과 전문가이시니까 좀 그렇죠.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뭐 과거에는 아무래도 내신의 반영 비율이 굉장히 컸지만 이제 최근에는 수능은 이제 서울대는 이제 수능 100%로 선발을 하고 정시는. 네, 그죠? 정시는 그리고 수시 같은 경우에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만 선발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딱 대학의 인재생 자체가 이렇게 약간 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적극적인 학생들을 원하는데 딱 지금 그 모습이 우리 미스터 추와 같다라는 그렇죠. 거죠. 미스터 추와. 네. 네. 자꾸 음악이 떠올라요. 부르지 마세요. 안 아, 돼요. 그게 여자 아이돌. 네, 욕보이지 그렇죠. 말아주세요. 네, 네. 죄송합니다. 제가 그 재작년에 미스터 추라는 노래가 나왔을 때 네. 연락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아, 정말요? 뭐 초등학교 친구들, 중학교 친구들, 고등학교 친구들 아, 관련이 있는 건가? 다 야, 준호야, 네 노래가 나왔다. 했는데 작년에 또 연락을 받았잖아요. 아추란 노래 때문에. 아추라는 주로 이 노래가- 네, 아추란 러블리즈 노래인데요.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또 두잇두잇추 그 FX의 노래가 있어요. 아, 본인 거라서 약간 잘 기억하고 계시군요. 연락들이 많이 와요, 저한테. 아. 예. 아, 약간 친구분들이 약간 그럴 것 같아요. 지나가다가 네. 준호? 추가. 그렇죠. 음악 소리가 예. 딱 들리면 준호? 그렇죠. 예. 약간 이런 식으로. 네. 네, 다른 여담으로 더 네. 빠지네요. 네. 무슨 얘기했었죠? 우리 저기 시대를 잘못하고 그렇죠. 났다. 예, 그런 얘기 아, 역시 했었죠. 서울대생에서 기억력이 참 좋네요. 아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좌우지간 지금 태어났으면 지금 예. 태어난 건 아니죠. 지금 수험생이라면 굉장히 네. 유리했을 준호 씨였고, 네. 근데 이제 검정고시를 이제 보게 됐어요, 그죠? 네. 검정고시를 이제 결심을 하고, 고2 때 그 마무리 지을 때쯤 보신 거예요? 아니면 고3 때? 검정고시 같은 경우에는 1년에 4월, 8월 두 번이 열리는데 제가 11월에 자퇴했기 때문에 4월 거는 아직 그 자퇴한 지 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이 안 지나서 8월 거만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2007년 8월에 제가 검정고시를 보러 갔습니다. 거의 마지막 찬스였었네요. 그러면 네. 2007년 8월이면 고3 8월인 거죠? 그렇죠. 학교를 다녔다고 치면 다녔다고 하면, 그렇죠. 고3 8월에 검정고시를 이제 응시를 하게 네. 됩니다. 그렇죠? 네. 응시를 하게 됐는데 이제 준호 씨가 거기서 시원하게 이제 요즘 말은 아니지만 네. 말아먹으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아주 시원하게 8월이니까 또 더웠을 테니까 네네. 아주 시원하게 말아드셨다고. 그 정말 시원했는데 네. 가슴속은 거의 뭐 불구덩이였죠. 네. 그러면은 약간 네. 이제 그 검정고시를 시원하게 말아드셔서 네. 그 해 수능도 결국에는 못 보셨어요. 그죠? 네. 그렇죠. 근데 이 검정고시를 낙방하게 된 조금 이유를 듣고 싶어요. 왜냐면은 네. 서울대를 꿈꾸는 학생이었다면은 네. 사실상 어느 정도 이제 학습 능력이 그렇죠. 좀 있겠죠, 당연히. 네. 그렇죠. 그런데 검정고시를 그렇게 그렇죠. 냉면 말아 먹듯이. 그렇죠. 예. 그렇죠. 어떻게 계속 그렇게 이렇게 되셨는지 면 요리 쪽으로 이렇게 자꾸 몰아가시는데요. 오늘 땡겨요. 근데 맞았어요. 정말 그게 면 요리 쪽으로 몰아가신, 그러니까 정말 말아먹다시피 말아먹은 건데 이게 먹는 거하고 또 관련이 있습니다. 아. 제가 떨어진 게. 예. 네. 이게 왜 그러냐면 검정고시가 이제 1교시부터 8교시까지가 있어요. 근데 8교시까지 있는데 4교시는 오전에 보고 4교시까지. 네, 그다음에 5교시부터 8교시까지는 오후에 봅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점심 시간이 주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밥을 근데- 먹어야죠. 예, 그 점심 시간에 제가 같이 갔던 친구하고 이제 의논을 한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지. 저희가 도시락은 따로 안 싸갔기 때문에 음. 야, 주변에 있는 뭐 김밥 땡땡 뭐 이런 데 가자 해서 김밥 먹자. 김밥 천국이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 네. 그 친구가 갑자기 이게 김밥 요런 데가 요즘 그 방송에 좀 이상한 김을 써서 한다고 나온다. 그렇죠, 그렇죠. 뭐 이제
뭐 대장균 이런 게 많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이제 또 이영돈 PD님이 이렇게 유명세를 얻기 전이라서 그렇죠. PD 수첩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거의 그거였거든요. 그렇죠. 메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보고 이제 아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일단 뭐 그래 알겠어 하고 이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짜장면을 먹을까 했더니 그 친구가 또 그 애청자잖아요. 짜장 소스를 재활용하는 곳이 있었다는 사실을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예민하신가 보다. 저도 잘 이해는 못하겠지만 그렇죠. 재활용할 수도. 네. 그래서 이제 짜장면도 결국에 못 네, 먹고. 못 먹고 그러면 뭐 할까 뭐 치킨 먹을까 했더니 치킨도 뭐 기름이 좀 이상할 수도 산비료. 있다. 네. 예, 잘하시네요. 그럼요. 애청자. 그렇죠. 저는 면 요리 전문가여서. 아, 네네.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먹기 하나도 없네요. 네, 그 친구한테 야 그럼 주변에 한번 돌아보자 했어요. 그래서 그 수원에 있는 한 중학교였는데 그 고사장 주변을 딱 돌아보니까 고깃집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그 고깃집에 처음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냉면이 먹고 싶어서 들어갔죠. 냉면이 먹고 싶어서. 네. 그래서 차라리 그걸 말아 먹었으면 시험을 안 말아 먹었을 텐데 네. 이걸 안 말아 먹으니까 시험을 말아 먹었어요. 고기를 못 드셨구나. 가서 제가 삼겹살을 시켰어요. 삼겹살. 좀 두툼했나요? 두툼했죠. 아, 아니 그게 크렐린. 삼겹살에도 그 마블링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층이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그날. 근데 기업이네. 딱 들어갔는데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을 하면 그 점심시간 1시간 줬는데 그렇죠. 그렇죠. 못 먹죠. 냉면, 그거를. 뭐 된장찌개 이런 거 시킬 거 아니에요. 점심이고. 근데 그냥 갑자기 삼겹살이 먹고 싶었어요. 아무 이유도 없이. 전 그냥 이해해요. 먹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시켜서 1시까지 돌아가야 되는데 12시 40분에 이제 굽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생고기를. 메뉴를 정하는데 40분이 걸린 거예요? 아니요. 저희가 이제 그 티격태격 하다가 시간을 보낸 거죠. 짜장면집 갈라. 네, 뭐 하다가 주변에 또 돈을 하고 시간 보내다가 또 그날따라 유독 고기도 늦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그걸 굽고 1시 15분에 돌아갔습니다. 고사장에. 이제 시험이 시작된 거죠, 5교시가. 그렇죠. 5교시는 이미 1시부터 시작이죠. 그쵸. 근데 무슨 배짱인지 한 1시 15분에 돌아갔어요. 가서 이제 보니까 그 중앙 현관 문 있잖아요. 그 유리문. 네. 거기가 이렇게 굳게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두들기면서 좀 들여다 보내달라고 했는데 거기 안에 있던 그 감독관 분이 나오셔서 5교시가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들여보내줄 수 없다. 네. 6교시 시작하기 전 쉬는 시간에 들여보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나 했어요. 근데 그 순간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죠. 검정고시가 또 평균 60점을 넣으면 되는 거다 보니까 아 그래 이걸 0점으로 생각하고 6, 7, 8교시를 잘 봐서 내가 평균 60점을 넘기자. 통과만 하면 되니까. 그럼 통과만 하면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6, 7, 8교시를 정말 열심히 봤죠. 돌아가서. 그러고 이제 다 보고 시험장에서 나왔어요. 근데 5교시를 이제 안 봤으니까 이게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쵸. 뭐 0점 처리가 되는지 0점?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봤습니다. 교육청에다가. 뭐라고 여보세요? 답변이 오던가요? 근데 또 그 교육청에 전화 받는 분들이 너무 상냥하세요. 목소리가 여보세요. 제가 뭐 이러저러한 이게 사정으로 인해서 5교시를 못 봤는데 어떻게 되나요? 했는데 갑자기 그분이 아, 네. 그러면 당해년도 시험에서는 불합격 처리가 되십니다라고 얘기를 네, 상냥하게. 상냥하게 한치의 미동도 없었죠. 왜냐하면 5교시가 빵점이면 차라리 그거를 평균을 낼 수 있는데 0점이 아니라 아예 결시, 미응시인 거죠. 그래서 평균 성적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올해 검정고시는 불합격 처리고 내년 4월에 다시 보시면 됩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삼겹살 때문에 검정고시를 말아드셨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냉면을 안 먹어서 그래요. 그러니까요. 제가 면을 앞으로 그렇죠. 좀 저도 제가 면 요리 먹어야 전문가잖아요. 되겠어요. 네. 그렇죠. 면을 많이 드셔야 돼요. 네네. 네. 네, 쌀국수 땡기네요. 네, 그래서 참 이게 너무 어처구니 없이 검정고시를 네. 그래서 낙방을 하신 거예요, 그죠? 네. 진짜. 그러면 당연히 그 해 수능은 자동으로 못 보죠. 응시 왜냐하면 자격이 안 되는 거죠. 네 고졸 학력 혹은 고졸과 상응한 동일한. 학력이 있어야 되는데 검정고시를 떨어졌으니까 전 중졸인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제 부모님 반응도 좀 충격적이셨을 그렇죠. 것 같아요. 내가 삼겹살 아. 먹다가 검정고시 말아먹고 네. 그랬으니까. 또 제가 집에 돌아갔는데 어머니께서
그 아들 이제 시험 보고 왔다고 또 이제 된장찌개를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뭔가 짠하다. 그건 짠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또 모시고 방으로 들어갔죠. 어머니 잠깐만요 하고. 할 얘기가 있다. 네, 잠깐 방으로 음. 오세요 해서 진짜 그 남자가 비장할 때 어떤 약간 모션을 해야 하나요? 계백장군처럼 그렇죠. 두 무릎을 꿇으면 비장미가 아니에요. 하지만 한 무릎을 꿇으면 이거는 비장미예요. 그죠? 그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죠. 한 무릎. 어머니를 딱 이런 의자에 딱 앉혀놓고 제가 이제 한 무릎을 꿇고 어머니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고 이제 이상하게 제가 사실 오늘 검정고시에서 떨어졌습니다. 얘기를 드렸어요. 떨어졌다고만 얘기하면은 어. 어머니 생각은 어땠을까요? 어머니가 이제 처음에는 제가 지금처럼 말을 못했죠. 막 제가 떨어졌어요. 이렇게 떨면서 얘기를 하니까 일단은 제가 이게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어깨를 두들기면서 자 준호야 괜찮아. 얘기 좀 해봐. 이렇게 얘기를 처음에 토닥거리셨어요 저를. 아니 근데 뭔가 상상이 가는 게 네. 처음에 뭐 시험을 못 봐서 떨어지면 괜찮은데 이제 네. 삼겹살 때문에 아니, 네. 아직 모르시는 거야. 이제 그죠? 아직 모르니까. 모르시는 상황에서 이렇게 두들기다가 음. 제가 이제 이렇게 저를 잡고 계셔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자초지종을 한 5분간 설명을 드렸어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사실 뭐 고기를 먹다가 뭐 어떻게 하다가 5교시 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래 점점 이제 이게 강도가 세지는 거죠 이제. 그래? 두들기는 강도가 이게 점점점 얼굴로 올라오진 않잖아요. 얼굴로까지는 안 올라왔고 다행히. 그렇죠. 그래도 아들 얼굴인데. 점점 그 목소리가 그 있잖아요. 여자가 사실 내기 힘든 그 저음까지. 그래. 처음 괜찮아. 그래. 어머니도 이제 놀랐어요. 그러다가 그래. 싸해지다가 그렇죠. 결국에 좀 어머니도 말을 잃으셨죠. 그렇죠. 궁금한 거는 그날 된장찌개 드셨어요? 일단은 사람이 또 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아니 맛있었나요? 그렇죠. 맛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삼겹살 먹을 때 된장찌개를 같이 못 먹었거든요. 바빠서. 그 후식으로 저녁에 된장찌개를 그러네. 먹은. 그거는 네. 그렇죠. 이해가 가네요. 나름 해피엔딩이네요. 그럼요. 식도락 시험? 네. 식도락으로 치면.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근데 또 이럴 수가 있어요. 그 해에 검정고시를 봤는데 또 수능이 약간 또 잘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또 그렇게 되려고 된 건 아니었을까 또 생각도 네. 듭니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고3 시기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때 8월이었죠. 네. 검정고시 낙방한 게 네. 8월부터 그 다음에 11월까지 이제 재수가 시작이 된 거예요. 네. 이게 약간은 제가 봤을 땐 포인트는 여기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어떻게- 1년간의 재수 기간.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재수를 하는 학생들이라면은 재수를 같이 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약간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죠? 네. 약간 그런 결심을 하고 그렇게 재수하는 친구들이 많지가 않으니까. 어땠어요? 약간 뭐가 일단은 저는 검정고시에 떨어지고 나서 그 8월부터 쭉 11월, 그해 11월까지 한 3개월 정도는 정말 외톨이였어요. 왜냐하면 제 친구들 다 고3이잖아요. 그렇죠. 100일 남은 그쵸? 수험생들이란 말이에요. 걔네한테 야 나는 올해 수능 못 보니까 뭐 어디 좀 놀러 가자.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죠? 그래서 제 친구들한테도 연락도 못 하고 그렇죠. 그렇다고 집에 있으면 또 집에 제가 왜 있게 된 건지에 대한 게 가족들도 생각이 들잖아요. 어머니도 집에 계신데 같이 얼굴이 계속 보이면 그러니까 검정고시 떨어진 생각이나 이런 그렇죠. 부정적인 게 계속 떠오르니까 그냥 저는 일단은 무조건 독서실로 갔어요. 그렇죠. 가서 근데 그때는 공부가 진짜 안 됐습니다. 솔직히 뭐 공부를 좀 해야지 싶기도 했는데 안 잡혔어요. 아 근데 그럴 것 같아요. 마음적으로 이게 전혀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혼자 뭐 책도 많이 읽고 뭐 그냥 뭐 영화 같은 것도 많이 보고 그냥 뭐 그렇게 그 시기를 진짜 외톨이처럼 보냈고 가장 그게 여러분 혹시 평일 낮에 독서실에 혹시 가보셨나요? 뭐 이제 학창 시절에는 네. 뭐 대학교 때는 네. 한번 가보고. 평일 낮에 독서실에 가면 그것도 이제 학기 중 평일 낮에 가면 학생이 아무도 없고 그렇죠. 그죠. 깜깜한데 제 테이블에만 불이 켜 있어요. 정말 외로웠어요 그때. 그렇죠. 약간 네. 저기 멀리 이제 고시 준비하는 예, 뭐 거의 한두 명 정도. 스물 몇 살 이제 네. 형님 계시고 뭐. 나이도 되게 어렸을 때였을 것 같은데 그쵸. 되게 네. 외롭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맞아요. 당시만 해도. 근데 저는 또 그 당시가 그
다음 해 제가 본격 재수 공부를 시작하던 때에 엄청난 도움을 줬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학교를 자퇴하게 된 것도 친구들하고 뭐 어울리는 거 좋아하고 그렇죠. 뭐 놀고 저는 항상 친구들 속에 있는 게 익숙했었거든요. 근데 그 기간 동안 8월부터 11월까지 제가 혼자 있었던 기간 동안 밥도 혼자 먹으러 음식점에도 혼자 가고 뭐 얼마나 책도 외로워. 예, 그렇죠. 혼자 읽고 심지어는 뭐 영화관에도 혼자 갔어요. 그래서 음. 영화도 혼자 보고 혼자 되는 법을 배우다 보니까 결국에 공부라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혼자 하는 거다라는 게 깨우쳐졌고 그 이듬해에 제가 공부를 재수학원을 한 2달 정도 처음에 끊어서 다니다가 그 이후에는 그냥 끊고 쭉 독학으로 했거든요. 그때 그 시기에 큰 마음적인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약간 오히려 네. 혼자 그 외로움을 극복했던 그런 과정들이요. 네네. 약간 그 독립하는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공부에 네. 있어서 가장 방해되는 요소가 약간 친구들 그런 인간관계인 것 같아가지고 네. 또 오히려 그 외롭고 힘든 그렇죠. 기간이 본인한테는 성공의 밑거름이 되어줬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좀 정리해서 좀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준호 씨한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장점이지만 공부에 있어서는 가장 큰 단점이 될 수 있었던 게 홀로 서기를 못하는 그런 점.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검정고시 낙방하고 나서 좀 그런 시기를 겪고 좀 그런 걸 배워 나갔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단점을 또 극복하는 계기가 되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항상 같이 있을 수는 없어요. 또 혼자서 어떤 거를 깨우치고 그래야 되는 거죠. 네. 그럼 약간 이쯤에서 팁 하나만 좀 뭐 전달해 주세요. 뭐 이제 혼자 네. 지금도 약간 혼자 공부를 외롭게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네네. 약간 그 친구들한테 아주 잠깐만 네. 뭐 그런 좀 조언 같은 건 없을까요? 일단 혼자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하고의 약속을 정확하게 세워두고 그걸 원칙적으로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내가 어디에 소속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온전히 나 자신으로서 공부를 하는 거라면 그렇죠. 그러면 정말 자기 자신하고라도 원칙을 세워둬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해야 돼요. 정말 바보 같아 보일 정도로 그걸 따르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부터는 이 공부를 하겠다 했으면 정말 미련하게 그 공부를 그냥 밀고 나갈 필요가 있어요. 맞아요. 네. 이거는 진짜 좀 이해가 되는 대목 같아요. 네. 저도 항상 이제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는 하는데 이게 지키기가 진짜 그렇죠,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네, 힘들죠. 맞아요. 진짜로 저는 이해가 되는 게 약간은 학원을 다니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어떤 누가 이제 서평 쓴 게 있었는데 학원을 다니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어떤 그 강의력, 뭐 지식을 주입받고자 이런 것보다는 자기 자신이 이제 컨트롤이 안 되는 컨트롤이 안 거죠. 되니까. 통제가 안 되니까 간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학교라는 그게 그런 역할도 한다고 해요. 자기 스스로 되게 자유가 놓아지면은 약간 방만해지고 이런 게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근데 약간 굉장히 중요한 말이긴 한데 자기 의지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독해야지 서울대 갈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진짜로. 저도 약간 친구들이랑 대학교 다닐 때 좀 잠 안 자고 공부할 때 이때는 서로 깨워주기 이런 거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남자 목소리를 자다가 남자 목소리 들으면 진짜 또 화가 나요, 약간. 그래서 일어나게 돼요. 예. 근데 왜 제가 또 왜? 전화하면 화내요? 아, 그렇게 저렇게 전화만 하면은. 정말요? 저는 네. 성별이 네? 네? 아, 아니요. 여기 약간 이게 성별이 정리가 안 된 쪽이죠. 그죠. 예, 네. 미스터 심이라고 불러주세요. 미스터 심. 예. 농담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많이 들었는데 이제 결국에는 좀 그런 과정을 좀 딛고 네. 어떻게 보면은 좀 그 혼자 있는 그 과정도 견뎌내고 그런 홀로서기의 방법을 깨우쳐서 좀 자신만의 공부 스타일을 유지를 쭉 하셔서 결국엔 서울대를 입학을 하신 거예요, 그죠? 네. 그렇죠. 딱 서울대 수능을 딱 보고 나서 서울대 들어갔을 때는 좀 어떠셨어요? 일단은 제가 수능을 참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서울대를 가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 합격자 발표가 나오던 날, 네. 그게 항상 주로 2월 1일에 이제, 저 때 2월 1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저런 입시 정보 사이트나 이런데 이제 분명히 서울대가
하루 정도는 일찍 낼 거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떠돌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때부터 한 2, 3일 전부터 이제 막 가슴이 그렇죠. 뛰고 그렇죠. 그렇죠. 뭐 제가 했던 뭐 저기 수능 성적이나 이런 건 이제 그때는 생각도 안 나고 논술 썼던 거 그다음에 구술 면접에서 또 이야기했던 거 이제 이거 중에 내가 이런 얘기했던 건 좀 교수님이 좀 안 좋게 보지 않았을까 막 짜잘한 것까지도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노심초사하죠. 네. 네. 그러다가 이제 1월 31일이 됐어요. 음. 뭔가 이날 나올 것 같다 해서 이제 5시가 거의 예상 시각이었는데 한 4시부터는 이제 컴퓨터 앞에 이제 뭐 엉덩이를 뗄 수가 없는 거죠. 초조하죠. 어머니도 옆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그렇죠. 계시고 막 돌아다니다가 또 막 앉았다가 이제 가만히 못 있겠는 거예요. 5시가 딱 되니까 계속 이제 세로 고침을 누르다가 그렇죠. 5시가 되니까 뭔가 진짜 오, 새로운 뭔가 창이 떴어요. 생산이에요? 예. 이름하고 수험번호하고 뭐 이런 걸 음. 치는 란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딱 치고 이제 클릭을 딱 하는데 그 클릭하고 나서 이제 그 창이 뜨는 또 순간까지가 버퍼링이 약간 있잖아요. 한- 한 그렇죠. 그게 한 몇 분 아. 같이 느껴지는 거죠. 한 그렇죠. 1, 2초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막 한 10분처럼 느껴지고 그러는 거예요. 야, 막 이게 도대체 뭘까 하는데 제가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합격이나 불합격이라는 그 글자를 그렇죠. 좀 확 보이게 해놔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게 뭐 우리 학교가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표 이렇게 한 다음에 뭐 저기 추준호 뭐 몇 년 몇 월 며칠생 뭐 한 다음에 정말 시크하게 그냥 똑같은 색깔로 합격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파란색이나 뭐 초록색의 네. 긍정적인 색이 안 보이니까 망했어 하다가 너무 어두워. 예 그러다가 딱 합격이라는 걸 보고 갑자기 이제 어머니랑 뭐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 막 그 희열이 그쵸. 있는데 그죠. 정말 막 집에 막 층간 소음을 막 일으켰어요. 막 방방 뜨면서 막 그러니까. 네, 전에 그때 네. 검정고시 떨어졌을 때는 이렇게 때렸잖아요. 그때 그렇죠. 이제 이렇게. 그렇죠. 그때 더 세게 때렸죠. 이제 흥분해가지고 막 하면서 어머님이 좀 네. 세신가 봐요. 아니요 뭐 어머니가 굉장히 여성스러운 분인데 네. 막 너무 흥분하신 거죠. 서울대였는데. 막 너무 기쁘게 그쵸. 하시고 예. 그날은 혹시 그러면 삼겹살 드셨나요? 그날 저녁에 삼겹살을 삼겹살은 어머님이 좀 먹었었나? 싫어하실 것 같아요. 어머니가 그 해에 삼겹살을 좀 기피하셨어요. 그때 저희 집 옆에 이제 기가 막힌 삼겹살 집이 나왔는데 나왔는데 거기를 잘 안 가셨어요. 그렇죠. 금기 음식이 돼야죠. 그 정도 되면. 그렇죠. 근데 궁금한 게 계열을 정하지 않으셨잖아요. 1, 네. 1, 2학년 때. 네. 근데 이제 지리교육과를 결정하게 된 배경이 뭐였어요? 지리교육과를 결정하게 된 거는 저도 사실 제가 수능 때 그 사회탐구 4과목을 그 당시에 또 4과목을 했잖아요. 그때 국사는 이제 당연히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 네. 어쩔 수 없이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문화, 경제, 정치 이렇게 3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역사에도 별로 관심이 없었고 지리에도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원래는. 근데 제가 이제 복학을 할 때쯤 돼서 친구들하고 만나보니까 친구들이 이제 뭐 3학년, 4학년이 돼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지리과에 간 친구들이 정말 추천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지리라는 학문이 배워보니까 정말 재밌다. 그리고 일단 가장 지리의 키워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유동성이거든요. 정말 그러니까 유도리가 있는 학문이다라고 해서 그런 게 나랑 성향이 좀 맞겠다 싶어서 지리과를 최종적으로 선택을 하게 됐죠. 그 친구들이 예뻤나요? 그 친구들이 예뻤는지는 네. 잘 기억이 그죠. 안 나네요. 학문이 좋아서 선택을 하신 거죠. 그렇죠. 아니 저는 네. 지현 씨, 준호 씨 결혼해야 돼요.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예뻤으면 지금 기억이 더 강렬하게 났을 것 같지만 그렇죠. 예, 근데 남자애들이 결혼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선택하시고 친구를 버리신 느낌 같은데. 예. 저 그런 유동성은 약간 어디서 나오는 것 같아요? 지리 생각해 보면 그렇죠. 뭐 뭘 붙여도 다 지리가 되거든요. 정치지리, 경제지리, 뭐 사회지리, 문화지리, 뭐 인구지리. 그러네. 심지어는 그 지역으로 나눌 수도 있어요. 뭐 아시아지리, 뭐 아프리카지리. 그렇죠. 정말 그렇고 뭐 기후에 관련된 거, 뭐 지도, 뭐 지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의 삶하고 정말 직결된 게 지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지리에 대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생각을 하고 있으면 지리는 정말 해볼 만한 학문이다라는 거를 강추합니다. 저는. 네. 지리를 하나 갖고 이제 지리라는 어떤 툴을 갖고 네. 여러 학문을 좀 배울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렇죠. 제가 지리를 가지고
지금은 이제 이번 토요일에 또 강의를 하나 하는데 네. 제가 성당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리의 눈으로 바라본 가톨릭 교회라는 그런 재밌겠다. 이름을 가지고 이제 가톨릭 그 교회를 지리적인 그런 거를 그런 눈으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되게 준비하면서도 지리라는 툴을 가지고 그죠? 지리라는 툴 가지고 뭘 할 수도 있어요. 뭐든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되게 좀 놀랬던 게 굉장히 좀 협소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렇죠. 지리라는 지형 게, 뭐 이 그치. 정도로 생각했는데 등고선. 정말 약간 네. 학문적인 폭이 되게 넓네요. 그렇죠. 네. 지금 우리도 사실 이 같은 공간 속에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개별적인 공간을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건데 이 모든 우리가 공간이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다는 그 자체도 사실 성립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시간은 되게 광범위하게 생각을 하는데 공간을 되게 협소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우리 삶이 이루어지는 모든 현장이 공간과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조금 네. 그런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네. 아무래도 좀 재수 준비를 할 때 네. 좀 준호 씨만의 약간 공부 팁이라든지 뭐 네. 학습법 같은 팁 같은 거 좀 들려줄 수 있는 거 있으면은 뭐 하나 정도 뭐 과목에 얽매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네. 뭐 아까 전에는 뭐 이제 플래너에 맞춘 원칙적인 삶 네. 그런 것도 좋고 그 원칙적인 삶을 가장 그 실천을 했던 게 뭐냐면 매일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공부를 했어요. 똑같은 과목을. 한마디로 어떤 거냐. 그 당시 뭐 지금으로 치면 이제 국어 영역이죠. 당시 언어 영역을 수능 시험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9시 반부터인가요? 아무튼 뭐 그 시간이 있다라고 치면 1년 동안의 제 몸의 생체 리듬을 그거에 맞추기 시험에 위해서 맞췄네요. 국어 영역 공부하는 시간을 그 시간에 맞췄어요. 그 다음에 수학 공부를 그 다음에 했고요. 그 다음에 점심을 꼭 먹었어요. 그 다음에 영어 공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사회탐구를 하고 제2외국어까지 공부를 하고 한 4시, 5시쯤 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좀 보충하는 그런 공부를 자유롭게 하고요. 이제 예, 그렇죠. 매일매일이 약간 수능을 연습하는 그쵸. 그런 게 될 수 있을 것 거의 같아요. 저는 이게 공부를 했다라는 느낌보다는 훈련 같은 느낌이 나요. 그죠? 네. 근데 공부가 사실 훈련이랑 다를 게 전혀 없어요. 그쵸. 그냥 내 몸이 기억하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은 또 수능이 쉬워지는 기조가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또 이런 방법이 더 탁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면 네. 지금은 굉장히 좀 상위권 학생들은 정말로 한 문제, 딱 한 문제 틀렸는데 네. 너무 그게 다르니까 네. 내가 지원할 수 있는 대학과 학과가 너무 다르게 결정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약간 이렇게 훈련하듯이 공부하는 방법이 또 네. 좋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들고 네. 어떻게 보면 또 재수하는 학생들은 더 맞겠네요. 그죠? 아무래도 재학생들은 학교를 가야 재학생들은 되니까. 좀 따라하기가 어렵지만 재수생 학생들한테는 좀 좋은 그래서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방학만이라도 그쵸. 한 달을 그런 식으로 살아보면 여름방학에. 정말 훈련이 많이 돼요. 예. 그럴 것 같아요. 진짜로. 그리고 저는 가장 중요한 거를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릴 건데 가장 중요한 건 잠을 자기에 맞게끔 자는 거 있잖아요. 저는 잠의 질과 양을 중시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에이스 침대가 됐어요. 아 땡땡 침대.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개는 라텍스. 그럼요. 이게 거의 그 인체 공학적으로 또 약간 설계된 네, 동남아가 라텍스가 유명해요. 사온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왜 그걸 중시하냐면 요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뭔가 바쁘고 중요한 일이 있을수록 잠을 잘 자야 돼요. 맞아요, 진짜. 잠을 잘 자야 좀 사람이 그 정신이 맑은 상태로 공부하는 거랑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막 그 잠을 깨워가면서 공부하는 거랑 억지로 그 하는 게 효율이 절대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상쾌한 마음으로 아침을 맞이한다는 생각으로 잠의 질을 중시했습니다. 왜 우리 학생들 질문할 때 이 질문 진짜 많이 하잖아요. 아, 얼마 어떻게 시간 몇 시간 자고 공부해야 되냐고. 몇 시간씩 주무셨어요? 저는 8시간이요. 근데 전략적으로 했습니다. 8시간을 그냥 자면 그 통으로 8시간을 잔 게 아니라 8시간을 자면 다 못 자요. 그 시간 동안. 맞아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한 7시간, 6시간 정도를 잤어요. 그러니까 약 한 12시 정도에 자서
한 6시 반 정도에 일어나는 그런 패턴으로 한 다음에 절대로 그 수능이 끝나는 시간까지는 절대로 낮잠을 자면 안 돼요. 그쵸. 왜냐면 그때 또 낮잠이 훈련이 오니까. 돼야 그러니까. 되니까. 몸이 그렇게 되니까요. 그죠? 4시 한 반쯤이나 이렇게 넘어서 있잖아요. 그때 잠깐 한 30분 정도 잠을 자면 그러면 한 8시간 잔 거랑 비슷한 효율이 오르더라고요. 아,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각자 약간 그것도 좀 그렇죠.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아시는 분이 네. 약간 이제 서울대 재료공학과 출신인데 네. 그분도 이제 공부법 관련된 책을 굉장히 많이 쓰신 분이에요. 이제 네. 그분은 수능 볼 때 원래는 수능 날에 네. 자는 친구 없잖아요. 네. 그 친구가 아니지. 그분은 네. 약간은 잤다고 해요. 쉬는 시간. 아. 쉬는 시간마다 잤다고 그래요. 왜냐면 아. 자기의 공부 효율은 자고 일어나서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자마자 한 몇십 분간 그때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머리가 굉장히 빨리 돌고 근데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게 안 맞을 수도 있죠. 개인차가 있죠. 그렇죠. 개인차가 네. 근데 있으니까. 결국엔 매뉴얼대로 따라가기보다는 자기한테 네. 가장 맞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거의 약간 네. 추준호 씨가 말씀해 주신 거는 거의 제가 들었을 때는 공부법보다는 스포츠 매니저 같았어요. 근데 30분을 뛰고 10분을 쉬어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공부라는 생각보다 훈련법처럼 그렇죠. 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게 다 결국에는 저는 수능은 훈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맞습니다. 네. 네, 좋은 이야기 너무 많이 들었고 너무 많이 들었나요? 너무 Too much? 네. 아, 예, 예. 발음 되게 아, 약간, 좋으셨는데. 아무래도 좀 이제 그 분량이 있다 보니까 네네. 이제 벌써 네, 어느 또 아쉽네요.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네. 준호 씨가 약간은 지금 이 시간에도 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네. 그 학생들에게 좀 전해주고 싶어하는 그런 조언 아니면 뭐 어떤 이야기 뭐 그런 거 좀 있을까요? 메시지를? 아, 예, 있죠. 저도 제가 공부할 때 너무 외로웠고 참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검정고시 떨어지고 나서는 실제로 정말 막 우울증 같은 증상도 올 정도로 막 세상이 나를 버린 것 같고 막 다시 태어나야 이런 게 없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참 마음적으로 상처가 많았어요. 네, 진짜. 근데 그게 지금 입시를 위해서 달리고 있는 많은 학생들이 비슷한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잘못된 어떤 관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뭐냐면 입시가 최선이고 이게 인생의 전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공부 잘하는 게 가장 좋은 인간상인 것처럼 마치 그렇게 왜곡된 모습들을 학생들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그때 그 시기를 지나고 지금 이제 대학생이 되고 참 너무나 행복하게 요즘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느끼는 건 힘든 때일수록 그리고 또 중요한 시기일수록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도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를 뭐 다 잊어버려도 이거 한마디만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은 절대로 포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수능 과목 뭐 잘 못하면은 솔직히 그 포기를 안 하면 좋지만 포기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자기 자신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말고 네,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저한테도 도움되는 얘기 같아요. 제가 약간 자책을 굉장히 많이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제가 뭔가 바보 같은 짓을 하거나 네. 뭔가를 못하면 자책을 진짜 많이 하는데 네. 믿습니다. 그래서 성금 내면 될까요? 그래서 되게 아침에 일어나서 그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장실에서 이렇게 세수를 하거나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도 그냥 혼자 자기 자신한테 응원해주는 말 있잖아요. 되게 바보 같거든요. 옆에서 보면 되게 좀 이상한 애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도 난 멋진 녀석이야. 예, 오늘도 나는 뭐 진짜 알찬 하루를 보낼 거야 라든지 그래 나 할 수 있어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얘기가 정말 자기한테 큰 도움이 돼요. 어떻게 보면 진짜로 네.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자기가 아닐까. 네, 그렇죠? 맞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아닐까라는 또 생각이 드네요. 네, 정말 너무 감사한 이야기 너무 많이 들려줬고 투머치. 네. 투머치는 뭐 이렇게 네. 잘라주시고요. 아, 준호 씨 건가요? 투머치? 네? 아, 제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아, 쓰셔도 네. 돼요. 네, 앞으로. 그래서
아무래도 좀 가장 도움되는 친구들은 지금 준호 씨가 겪었던 그 외로움과 네. 그죠? 그 외로움을 느끼면서 공부하고 있을 많은 그 재수생들이 아닐까. 또는 그렇죠. 사실은 꼭 수험생들이 이걸 안 보더라도 네. 아니면 뭐 진짜로 공부를 하는 연령층이 요즘은 좀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예. 많은 분들에게 뭔가 이런 메시지가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막상 지나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기 때문에 너무 자책하지도 말고 너무 괴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네. 이제 메시지 남기면서 이번 네. 방송 마무리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약간은 근데 약간 준호 씨 얘기가 너무 재밌어요. 사실은 되게 많아요. 또 뵙고 싶어요. 네, 또 뵙고 싶어요. 다음에 네. 기회가 되면은 네. 또 시간이 허락해 주신다면 네. 다음에도 또 나오셔서 네. 더 강력한 얘기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더 강력한 다음에는 얘기 이제 많이 좀 준비하겠습니다. 레벨업이 되셨을 거 아니에요. 대학생활 할 때는 삼겹살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네. 내가 소고기 살치살 때문에 망했다. 아, 뭐 이런 식으로 예. 뭐 등심, 꽃등심 요 녀석이 문제다. 그렇죠. 삼겹살은 사실 네. 좀 그랬죠. 국민 음식인데. 그렇죠. 옷이 약간은 지금 보니까 네. 약간 마블링된 고기 같은 느낌. 아, 이게 마블링된 이거요? 고기. 아, 아닌가요? 예. 고기인데 약간 마블링이 약간 번져 있는. 그런 느낌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도 네, 참 선하신 분이에요. 이런 말 좋으신 다 분이신 받아주시고. 것 같네요. 예, 뭐 안 받아주면 어쩌겠습니까, 제가. 네. 네. 믿습니다. 네. 네, 그럼 여기 지금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약속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